경영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회사라는 게 뭐냐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것들을 회사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이 경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회사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학문이 경영학이지 이걸 통해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경제주체의 또 한 축인 기업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해서 만들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몸담으면서 좀 더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걸 갖다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은 부의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경제학이 부의 세계 지도라면 경영학은 부의 우리나라의 뭐 전국 지도 아니면 서울시 지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아시는 분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학문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중에는 부자가 되는 학문을 그러니까 부자학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부자 공부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학, 경영학을 통해서 부자로 향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학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부자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로버트 기요사키나 아니면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고요. 유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갖다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드린다면 모건 하우젤 같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로 나가는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학, 경영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서 대부분 다 부자로 가라고 해서 현명한 투자법, 투자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월급쟁이에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월급쟁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의 속성을 얘기했던 김승호 회장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업을 통해서 부가 어떻게 증진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월급쟁이가 부자로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자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개인이 부자로 어떻게 나갈 건가. 특히 개인 중에서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책을 썼던 겁니다. 재테크하고 비슷한데 재테크는 이걸 구분을 시켰잖아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과 이 부분들을 구분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이제 재테크로 구별을 시키는데 저는 둘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을 갖다 모아가는 과정들,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월급쟁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7가지의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분은 월급쟁이가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속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부자로 가는데 상속은 기본값이에요. 절편값, 기본값들 해서 상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상속과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소득,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소득을
상속을 가져왔던 걸 갖다가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이잖아요. 지출이라는 마이너스 값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겨지는 것들이 저축이 복리 현상을 어떻게 이룩하는가를, 저축이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해서 이걸 갖다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불변하는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 뭐가 필요하냐면 행운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자를 갈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7가지 아까 말했던 상속과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대출과 투자와 행운이라는 것들이 7가지 요소들을, 이 변수들을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느냐,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영학이나 경제학과는 다른 분야예요. 상속이라는 거 의미, 행운이라는 건 자기 통제권 밖이잖아요. 이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 이외에 안에 있는 것들,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대출과 투자에 대한 이 5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바로 저는 부자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득부터 투자까지의 이 밸런스를 갖다가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행운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로 놓고 5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부자학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40에는 20대 알면 더 좋은데, 30대 하면 더 좋은데, 40에는 이렇게 경제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경영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부자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맞게 내가 인생의 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착착착착 치고 나가면, 시간만 쌓이면 그냥 바로 부자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때 놓쳐요.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40에 우왕좌왕을 한 거예요. 다양스럽게 행운이 따라가지고 그때 선택했던 그 몇 가지가 지금의 나를 이끌어 준 것을 감사해요. 제가 100% 제 실력이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40에 계신 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그래도 시행하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건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이 40에 그 일을 했던 분은 60, 70에 얼마나 인생이 빛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갖다 주도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부자학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부자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40에는. 그 변수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인생이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역할들을 한다는 걸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들,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거, 상속과 행운이라는 이 부분들은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5가지는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40에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